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도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역시 열심히 공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1, 중2 해당되는 학생들 또 강의 잘 보고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고쌤과 만나도록 해요. 자, 바로 강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수동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수동태. 자,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기본 개념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수동의 반대 개념은 뭔가요? 네, 수동의 반대 개념은 다 같이 능동이에요. 능동. 자, 능동이다. 자, 태는 뭐냐면 태는 뭐냐면 자, 말하는 방식 정도로 봐둘게요. 말하는 방식.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 수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아래 여기 여백에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능동,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주어가 있죠. 그죠? 주어는 행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뭐 여기서 행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주어가 이 동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능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 주어가 이 동작의 행위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수동이라 한다.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는. 결국 능동, 수동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가 이 행위를 하면 능동. 원래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능동적 개념이죠. 여러분은 원래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원래 선생님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수동적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방금 능동이나 수동이나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수업을 한다는 거나 여러분이 원장 선생님의 수업을 받는다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능동적 문장이 되기도 하고 수동태의 문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서 위의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능동태, 수동태를 알기 위해서 문장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자, 이걸 못하면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주어진 문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Many people read Harry Potter. 자, 해리포터 책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해리포터를 읽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리포터는 책 이름이죠. 그죠? 책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썼어요. 자, 그러면 분석해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자, 이 부분. 자, many people이 자,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그 다음에 읽는다는 부분, 이것이 동작을 의미하는 자, 동사가 되겠죠. 그죠? 동사. 자, 그리고 이 부분 자, 해리포터라는 이 부분은 자, 목적어인데요. 자, 목적어를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목적어는 원영쌤이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 줄게요. 목적어는 뭐냐? 바로 이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예요. 자, 원영쌤이 공부라는 것은 개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죠? 자, 읽는데 뭘 읽는가? 읽는 것의 대상이 바로 해리포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읽는 행위를 하잖아요. 따라서 주어가 이 동사의 행위를 하니까 이 문장은 뭐예요? 능동태의 문장이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 해리포터를 읽는다는 얘기인데요.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이렇게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갖고 오는 게 수동태 문장이에요. 능동태 문장에서의 동사의 대상이 되었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갖고 오는 형태가 수동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수동태로 전환. 자, 수동태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수동태 전환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는 자, 문장의 능동태 문장에서 동사의 대상이었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갖고 옵니다. 해리 포터. 이렇게. 자, 그래서 능동태에서의 동사의 대상이었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1단계는 자, 수동태의 주어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 능동태의 동사를 처리해야 돼요. 자, 능동태 동사, 일단은 read인데요. 읽음을 당한다는 수동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 동사를 이렇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 원장 선생님이 풍선 두 개를 그렸는데요. 까먹기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능동태의 동사를 수동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비동사와 pp꼬를 쓰자. 이렇게 쓰면 이 동사의 수동의 의미가 된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받아들여야지. 왜 그래 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비동사는 뭐냐면 문장에서요. 자, 시제를 의미해요. 시제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동태의 동사 pp꼴에서 비동사는 시제를 pp꼴은 의미를 가진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 모르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쌤 아까 능동수동에서 말했을 때 의미는 같은데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그럼 결국 뭐냐면 의미가 같기 때문에 능동태의 문장의 시제가 현재라면 수동태도 같은 의미가 되니까 현재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read가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가 와야 돼요. 주어 해리포터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비동사 뭐 써야 된다? 그렇죠. is 현재니까. 자, 그 다음에 pp꼴은요. 자, read pp꼴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수동태가 나오는데 pp꼴 나왔죠. 이 pp꼴은 원래는 동사는 아니에요. 과거 분사라는 건데 이것은 동사를 형용사한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동사 3단면에서 외우는데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해보면은 read, 그 다음에 과거는 read, 과거 분사는 read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 3단면에서 여러분 배웠던 세 번째 요 pp꼴을 갖다가 여기 써줘야 돼요. read 이렇게. 철자는 똑같지만 발음 자체가 바뀌었죠. It's read 이렇게. 해리포터가 읽혀짐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능동태의 주어를 어디로? 자, 어디로 갖고 오는데요. 자, 좀 복잡하지만 복잡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주어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진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뭐에 의해라는 전치사 자, by를 씁니다. by. 자, 전치사 by를 쓰기 때문에 이 by 이 뒤에는 전치사의 by의 목적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many people의 목적격을 쳐야 되는데요. 명사의 경우는 목적격이 같아요. 대명사라면 만약에 they라면 they를 써야 되겠지만 many people이 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many people 쓰면 됩니다. 이렇게 by many people 쓰면 되겠습니다. by many people.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바꾸면 Harry Potter is read by many people. 해리포터는 읽혀짐을 당한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 수동태를 할 때 생각보다 여러분 잘 못하는 파트가 또 능동 수동태 파트인데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말했던 개념을 정확히 잡고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갖고 오는 부분들 정확히 이해하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took photos입니다. 자, 여기 시제가 이제 아까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는 찍었습니다. 사진들을 찍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아까처럼 분석해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he가, 자, s 주어고요. 자, took이, 자, 동사 V가 되겠고요.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photos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확인해보면,
주어가 이 행위를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 능동이 되겠네요. 그죠? 능동태니까 능동. 그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능동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장을 수동태 바꿔볼게요. 바꿔보면은 자, 먼저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 force를 수동태의 주어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1단계. 자, 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동사가 자, 항상 풍선 두 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풍선 두 개. 오늘 좀 이따가 수동태 노래 로고송 불러줄 거예요. 기대되죠?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수동태의 동사구리 어떻게? 자, 비동사 플러스 pp를 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다시 기억해 봅시다. 자, 비동사는 뭐라고요? 중요한데 다 같이 뭐라고? 그렇죠. 시제. pp꼴은요. 의미.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능동 수동태는 의미가 같다. 다만 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의미 같다. 따라서 took이 과거잖아요. 자, took의 3단면 해볼게요. 자, 아셔야 됩니다. 자, take, took, taken 이렇게 되게 3단면화. 자, 교재 144쪽에 있는 아래편에 나오는 두 번째 파트에 있는 3단면화 다 외우셔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나올 때마다 모르는 족족 다 외우셔야지 안 그러면 절대로 이 수동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이 took이 과거다 보니까 의미가 같아야 하므로 시제도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과거 써야 되는데 force가 주어니까 자, 주어가 뭐다? 자, 복수다. 복수다. 따라서 비동사 과거는 was 중에서 뭐 써야 된다? 복수이므로 were. 그 다음에 took의 pp꼴인 taken 이렇게 된 거죠. 사진들이 어떻게 자, 찍혀짐을 당했어요. 자, 누구에 의했습니까? 가 되겠죠. 자,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됐을 때 자, 뭐뭐에 의해서라는 전치사 뭐가 와야 된다? 자, by가 와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many people이 명사였지만 이때는 he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목적격꼴이 있잖아요. 따라서 때는 he의 목적격 him을 써야 되겠습니다. him.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진들이 찍혀짐을 당했다. 그에 의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부정문 형태의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쉬워요.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역시 문장을 보니까 he didn't build the house가 나왔습니다. 분석해보면 자, 그는 역시 자, 주어가 되겠고요. 자, didn't build 자,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대상 the house가 자, 목적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능동태의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건설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역시 주어가 하지 않았다. 능동태의 문장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은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여러분 능동태의 문장과 수동태의 문장은 의미가 같다는 걸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그 집을 건설하지 않았다나 그 집이 그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았단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동사 첫 번째 동사 뒤에 목적어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자, the house가 되겠죠. the house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주어가 잡혀졌고요. 자, 두 번째 능동태의 이 didn't build라는 자, 동사를 수동태 바꿔볼게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능동태와 수동태는 의미가 같다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능동태가 현재면 수동태도 현재, 능동태가 과거면 수동태도 과거고요. 능동태가 부정이면은 수동태도 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자 볼게요. 자, 먼저 능동태의 동사가 우리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자, 풍선이 두 개였죠. 그죠? 풍선이 이렇게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자, 비동사 플러스 자, pp해서 이것이 수동태의 문장이 된다 했는데요. 수동태의 동사가 된다 했는데 능동태의 동사를 보니까 자, 시제는 과거고요. 의미는 부정이네요. 부정.
부정, not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동태 동사 BPP에서의 부정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 역시 not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not이 비동사 앞에 올까요? 비동사 뒤에 올까요? PP 꼴 뒤에 올까요? 어디에 오느냐는 거죠. 자, 보면은 BPP라는 수동태 동사에서 BPP에서의 부정은 뭐냐면 비동사에서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이 부정형 수동태 동사 꼴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핵심 능동수동은 같은 의미의 문장들이다. 따라서 자, 능동태가 부정이라면 수동태도 부정이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수동태의 동사꼴이 BPP니까 이 BP꼴에서 not을 추가하면 부정이 되는데 어디에 붙이냐 not을? 바로 비동사 뒤에 붙이는 거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 능동태의 문장의 동사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 과거 써야 되겠죠? 따라서 the house가 주어이므로 비동사는 wa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 뒤에 뭐? 그렇죠. 이 중요합니다. 자, not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not 쓰고요. 그 다음에 build PP꼴. build, built. 그죠? 그래서 built 꼴을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냐? 그 집은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능동태의 주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에 의해서니까 by 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문 형태의 수동태를 바꿔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의문문 수동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문문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쉽다니까요. 확인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Did he build the house? 그가 그 집을 지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가. 자, 원래 이 동사 합쳐야 되지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까요? 자, 그가 지었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보면 되겠죠? 목적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먼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얘기 좀 해볼게요. 원래는 수동태의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 좀 할게요. 자, 수동태의 동사가 자, 비동사 플러스 PP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 있는데 자, 이것이 의문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비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은 비동사가 맨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did가 시제 과거잖아요. 자, 동사 시제 살펴서 동사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가 뭐 해야 되냐면 오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올 때 수동태에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로 나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the house가 수동태의 주어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the house가 주어니까 비동사는 과거에 뭐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was죠. 그래서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제일 먼저는 비동사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능동태의 목적어인 것이 수동태의 주어로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PP꼴이 여기 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오겠죠. 이렇게. 자, 요 순서를 머릿속에 좀 그려야 돼요. 자, 조금 복잡하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다 똑같은데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의 어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동사가 있으니까 이 동사, 비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야 의문문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비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PP꼴이 온다는 거. 요 순서만 알면은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자, 먼저 능동태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다. 따라서 was는 아니면 were인데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오니까 the house를 생각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was.
일단 요거 좋았고요. 그 다음에 the house가 오면 되겠죠? the house.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build의 pp 골 built. 그 다음에 주어 by him. 이렇게 해서 자 did로 시작되는 이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 의문문으로 바꿔봤습니다. Was the house built by him? 자, 그 집이 지어졌냐?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수동태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공부해봤는데요. 자, 교재 144에서 157까지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보고 공부하시고 다시 원장쌤이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 받아서 질문에 관련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찍을 테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고 그 교재 그 파트를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